우리가 보통 경제 기사를 읽거나 주식 차트를 볼 때 말이죠. 숫자들이 아주 깔끔하게 인과관계로 딱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진다거나 실적이 좋으면 기업 가치가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 마치 물리학 법칙이나 수학 공식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가오는 미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심층탐구를 듣고 계시든 아니면 그냥 지적 호기심이 넘쳐서 플레이 버튼 누르셨든 여러분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현실의 금융시장은 절대 그렇게 깔끔하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맞습니다. 오히려 막 무수한 변수들이 얽혀서 절대 풀리지 않는 복잡한 실타래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그 엉킨 실타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계량 금융과 경제 물리학, 즉 에코노피직스라는 아주 실험적이고 최전선에 있는 분야의 연구 텍스트들이거든요. 에코노피직스요? 단어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네요. 그렇죠. 경제를 단순히 돈의 흐름이 아니라 입자들의 운동이나 우주 공간의 기하학적 움직임처럼 분석하려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미션은 그 로봇공학이나 항공우주 산업에서 인공위성의 3차원 회전을 계산할 때 쓰는 아주 복잡한 수학적 도구가 있잖아요. 네, 바로 사원수, 즉 쿼터니언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원수가 도대체 어떻게 월스트리트와 거시경제 모델링의 심장부로 침투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낯선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사원수가 대체 뭔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실수 한 개에다가 상상 속의 숫자인 허수가 무려 3개나 더 붙어 있는 복잡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허수가 3개나요? 와, 수식으로 하면 A 더하기 BI 더하기 CJ 더하기 DK 같은 형태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소스 재료를 보면 곱셈의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비가완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B가 완성이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다, B 곱하기 A랑 다르다는 건데 그게 금융시장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일상적인 숫자라면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이 6이잖아요. 하지만 3차원 공간에서 물체를 회전시킬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물체를 회전시킬 때요? 네, 책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책을 가로축으로 먼저 돌리고 세로축으로 돌린 결과와 세로축으로 먼저 돌리고 가로축으로 돌린 결과는 책이 바라보는 최종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순서가 바뀌면 도착지가 달라지네요. 맞아요. 순서가 결과를 지배하는 것, 이게 바로 비가완성입니다. 이건 금융에 대입해 볼까요? 네, 한번 대입해보죠. 시장에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 A가 오고 그다음 유가 폭등이라는 충격 B가 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A가 먼저 터지고 B가 오는 것과 B가 먼저 터지고 A가 오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에 남기는 상흔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순서와 경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 거죠. 와, 확 와닿네요. 금리 인상 후 유가 폭등과 유가 폭등 후 금리 인상은 전혀 다른 경제적 맥락을 만든다. 그리고 사원수는 그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구분해낸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4차원 공간에서의 방향, 위상, 그리고 회전을 동시에 담아내는 아주 특별한 그릇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낯선 수학이 금융시계열, 포트폴리오, 인공지능, 환율, 그리고 경제순환까지 어떻게 경제를 혁신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다별량 금융시계열 분석 이야기부터 해보죠. 좋습니다. 이 분석의 기본은 여러 자산을 한데 묶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자료를 보면 주식 A, B, C, D 이렇게 4개의 자산 수익률을 엑셀표처럼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원수 기호로 묶어서 인코딩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 주류 경제학에서는 여러 자산이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 볼 때 공분산이라는 걸 봅니다. 일종의 상관관계 같은 거죠. 주식 A가 오를 때 주식 B도 대충 같이 오르더라 뭐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분산은 그냥 선형적인 크기만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스칼라 값에 불과해요. 반면 사원수 공분산은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어떻게 넘어서는 거죠? 자산들이 선형적으로 묶여 있는지는 물론이고요. 서로 간의 위상 지연, 즉 시차와 상대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지까지 입체적으로 한 번에 포착해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통적인 방식이 네 마리의 말을 각자 따로 관찰하면서 1번 말이 뛸 때 2번 말도 뛰네 하고 적는 수준이라면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사원수 모델링은 네 마리가 동시에 끌고 있는 마차 전체의 움직임을 보는 거군요. 심지어 말들 사이의 미세한 엇박자까지 파악하면서요. 정확합니다. 소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원수에서 전체 덩치를 의미하는 노름은 마차가 덜컹거리는 전체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고요. 아, 노름이 전체 변동성이군요. 그럼 회전각은요? 회전각은 1번 기술 주말이 앞서 달릴 때 2번 에너지 주말이 얼마나 뒤처져서 따라오는지 그 선행과 후행의 리듬을 직관적으로 짚어주는 겁니다. 와, 각 자산의 상대적인 회전. 그러니까 한 주식이 다른 주식보다 위상 측면에서 얼마나 앞서 궤도를 돌고 있는지를 기하학적으로 묘사한다는 거네요. 엄청난 정보인데요. 그렇죠. 단순히 같이 오르내린다가 아니라 A가 움직이고 나서 정확히 얼마의 각도, 즉 얼마의 시차를 두고 B가 따라 움직이는지를 삼지 공간의 회전으로 시각화하니까 좌표계를 어떻게 설정하던 변하지 않는 견고한 틀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네 개의 자산이 어떻게 엇박자를 내며 마찰을 끄는지 파악했다면 이제 투자자는 그 고삐를 어떻게 쥐고 비중을 조절할지 결정해야 하잖아요.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그런데 사실 투자 비중 조절이라고 하면 우리에겐 이미 마코이츠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검증된 고전적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사원수라는 복잡한 기하학까지 동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마코이치의 평균 분산 최적화가 제모학의 근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곤 하거든요. 치명적인 한계요? 어떤 점에서요? 가장 큰 문제는 리스크와 수익의 관계를 단순히 평면적인 지도 위에서 다룬다는 점입니다. 투자자가 위험 대비 최고 수익을 내는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할 때 기존 모델은 시장이 요동칠 때 발생하는 입체적인 공률을 무시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작이 꺾이는 그 기하학적인 정보들을 완전히 버려버리죠. 반면 사원수 최적화는 4개 자산의 투자 비중 합이 100%, 즉 1이라는 제약 조건을 수학적으로 이용합니다. 비중의 합이 1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죠? 이 조건을 걸면 포트폴리오가 평면이 아니라 3차원 구면, 수학적 용어로는 S3라는 지구본의 표면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A에서 포트폴리오 B로 비중을 재조정한다고 상상해 보시죠. 평면 지도에서는 그냥 패너로 직선을 쭉 긋습니다. 하지만 지구본은 둥글잖아요. 네, 지구본 위에서는 평면의 직선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사원수는 슬러프, 즉 구면 선형 보관이라는 방식을 쓰는군요. 비행기가 대륙을 건널 때 지구 표면의 곡선을 따라 가장 짧은 직지선을 날아가는 것처럼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꿀 때도 평면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최적의 경로를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인간 펀드 매니저가 평면 위를 걸어갈 때 사원수는 지구본 위를 부드럽게 날아간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구면 위의 회전 연산이 실무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포트폴리오를 A에서 B로 옮기는 그 둥근 회전 궤적을 뜯어보면 3가지 요소로 완벽하게 기하학적 분해가 가능하거든요. 3가지 요소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기술주에서 금융주로 갈아파는 섹터 로테이션. 둘째,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성향을 바꾸는 팩터 로테이션. 셋째,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타이밍 로테이션입니다. 와, 그 3가지가 한데 엉켜있던 걸 사원수 수학이 투명하게 발라내주는 거군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지구본을 말씀하셨는데 지구본 위를 이동하다 보면 산맥도 있고 크레바스도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이동할 때 갑자기 리스크가 기형적으로 급증하는 민감한 구간을 사전에 탐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산맥을 미리 발견하고 그 경로를 피해서 돌아가게끔 설계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마법 같은 기하학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우아한 방식이죠. 자, 그럼 인간이 이렇게 3차원 구면 위에서 우아하게 리스크를 피한다면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주식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인공지능은 도대체 이 사원수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AI 신경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사원수 신경망은 기존 모델과 아주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가를 예측할 때 이전의 기억을 활용해서 패턴을 찾는 LSTM 인공지능 모델을 많이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존 LSTM의 한계가 뭔가요? 일반적인 LSTM이 주식 데이터를 학습할 때 하루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즉 OHLC, 이 네 가지 데이터를 각각 완전히 독립적인 4개의 숫자로 취급합니다. 식고 조종 4개를 따로 본다고요? 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고가는 항상 저가보다 커야 하고 종가는 그날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이 4개의 숫자는 내부적인 구조적 문법으로 꽉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존 AI는 그 결속력을 완전히 무시한 채 4개의 숫자를 그냥 뿔뿔이 흩어놓고 패턴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 사원수 신경망, 일명 QNN은 이 4개의 OHLC 데이터를 아예 단 하나의 사원수 캡슐로 단단하게 봉인해버립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제가 AI에게 사람의 움직임을 가르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기존 모델이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좌표를 제각각 외우게 한 다음에 자, 이게 걷는 거다 하고 가르치는 거라면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QNN 모델은 팔다리 4개를 묶어서 걷고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하나의 입체적인 덩어리로 한 번에 인식시키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해밀턴 곱이라는 연산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AI의 망각 게이트가 과거 데이터를 처리할 때 4개의 값을 각각 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구조 전체를 함께 읽고 함께 기억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렇게 시장의 문법을 통째로 가르치면 효율성이 엄청나겠는데요? 엄청나죠? 인공지능의 두뇌 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 수가 일반 신경망 대비 무려 75%나 줄어듭니다. 75%나요? 그렇게 많이 줄면 성능이 떨어지지 않나요? 놀랍게도 다음날 주가의 방향성을 맞추는 방향성 정확도는 61%로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사원수 농음이 신호의 강도를 나타내고 실수부의 부호가 내일의 상승과 하락을 지시하는 식으로 작동하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의 딴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파라미터가 4분의 1로 줄고 성능이 오르는 건 정말 마법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4개의 데이터, 즉 4의 배수로만 묶어야 사원수 구조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학적 구조상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거래량이나 거시 변수 하나만 딱 추가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캡슐이 깨져버리니까. 이거 모델치고는 너무 치명적인 단점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QNN 모델이 가진 가장 큰 구조적인 제약입니다. 사원수의 수학적 완벽함을 유지하려면 4차원이라는 틀을 깰 수가 없거든요.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나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사원수 신경망을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고도의 앙상블 모델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모델과 섞어 쓴다는 말씀이군요. 네, 시장의 순수한 가격 변동에 담긴 기하학적 구조는 QNN이 아주 예민하게 뽑아내도록 전담시키고 거래량이나 다른 변수는 일본 신경망이 처리하게 한 뒤 그 결과를 융합하는 방식이죠. 약점을 앙상블로 보완하는군요. 자, 단일 주식의 시고 조정 4가지를 묶었을 때 인공지능이 이렇게 강력해진다면 이 4개짜리 데이터 묶음이 개별 주식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묶는 혈관, 즉 외환 시장이라면 어떨까요? 외환 시장은 사원수 모델링이 정말 빛을 발하는 분야입니다. 달러, 유로, 엔, 원, 이 4개의 통화상 모델링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사실 환율이라는 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톱니바퀴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식은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애플도 동시에 오를 수 있지만 환율은 철저한 상대평가거든요. 이 통화들은 삼각재정이라는 아주 촘촘한 무재정 조건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달러로 유로를 사고 그 유로로 엔화를 사고 엔화를 다시 달러로 바꾼다고 쳐보죠. 수수료가 없다면 정확히 원래의 1달러로 돌아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학적인 단위 원소인 1로 정확히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거기서 1.0001이라도 어긋나면 전 세계의 알고리즘 매매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무한대로 공짜 돈을 복사해낼 테니까요. 시장이 순식간에 다시 1로 맞춰놓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존 모델들은 달러, 유로, 엔화를 각각 별개의 쌍으로 쪼개서 분석했기 때문에 이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을 놓쳤어요. 하지만 사원수 공간에서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어떤 마법이죠? 사원수 곱셈의 결과가 1에서 미세하게 벗어나는 순간 그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느 통화상 구간에서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했는지 기하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와, 톱니바퀴가 헛도는 위치를 3차원 공간의 기울어짐으로 단번에 찾아내는 거네요. 게다가 위기가 전염되는 경로도 훨씬 우아하게 설명합니다. 4원수 벡터 자기회귀 모델, 즉 바 모델이나 Q 가치 모델을 쓰면 파라미터는 적게 쓰면서도 통화 간 충격이 전달되는 위상이동을 군집 형태로 설명해내죠. 여기서 제가 소스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 전염 지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 정말 흥미롭죠. 2008년 금융위기나 2022년 엔화 급락 사태를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 평소 시장이 고요할 때는 사원수 시계열이 안정적인 궤적을 그리며 맴돕니다. 그런데 폭풍이 오기 전 어느 순간 이 궤적이 점과 점 사이의 칙지거리를 갑자기 쫙쫙 벌리면서 급격히 이동한다는 겁니다. 네, 평소의 흐름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 거시적 위기가 터지기 무려 3일에서 5일 전에 나타나는 조기경보 신호가 된다고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알고리즘이 초단위로 거래하는 현대 금융골에서 3일에서 5일이라는 선행 시간은 천문학적인 자산을 대피시킬 수 있는 영원의 시간이나 다름없습니다. 4개 통화 간의 얽힘이 붕괴되는 순간을 기하학적 궤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포착하는 거죠. 정말 압도적인 파괴력이네요. 자, 환임들이 초단위로 얽혀 돌아가는 톱니바퀴라면 이번엔 수십 년에 걸쳐 거대하게 움직이는 경제의 계절, 즉 경기순환이라는 가장 큰 톱니바퀴를 4원수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거시경제학에서도 경기순환을 분석하는 전통적인 지표들이 있지만 한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기존 지표들의 한계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필터나 알고리즘들이 경기가 가장 뜨거웠을 때의 정점과 가장 차가웠을 때의 저점만 찍어낼 뿐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위기는 호황이 올 때 소비, 투자, 고용, 수출이 완벽하게 동시에 움직이나요? 아니죠. 지표들 사이에 분명히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맞습니다. 기존 방식은 위기 전후로 이 지표들 간의 미세한 위상 지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혀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은 헬버트 변환이라는 수학적 기법을 도입했군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어떤 지표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파동의 어느 리듬을 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출해내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시 위상을 추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4개의 핵심 거시지표에 이 힐버트 변환을 적용해서 그 리듬들을 하나의 4원수 궤적으로 조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확장기에는 지표들이 건강하게 맞물리면서 지구본 위를 규칙적으로 도는 아름다운 궤적을 그립니다. 네, 아주 평온한 상태죠. 그런데 수축기나 전환점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궤적이 미친 듯이 요동치면서 공률이 급등하고 지표들이 서로 제각각 날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학계에서는 그걸 위상 동조와 분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춤을 추다가 스텝이 완전히 엉켜버리는 순간인데 그게 바로 전환점의 핵심 신호가 됩니다. 와, 춤의 스텝이 엉키는 걸 궤적으로 보는 거네요? 나아가서 이걸 국가 간 분석으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조화 지수를 계상하면 양국 경제의 위상 지연을 개월수로 정량화할 수 있고요. 단순히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고 아니라 정확한 시차를 계산해낸다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Q-프리의 변환으로 단기 소비 사이클과 중장기 투자 사이클이 4차원 스펙트럼에서 어떻게 분리되는지까지 해설해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제 정말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고 나온 기분입니다. 로봇팔의 회전을 계산하던 이 난해한 사원수 수학이 어떻게 경제를 혁신하는지 핵심을 요약해 볼까요? 네, 크게 5가지였죠. 네, 복잡한 3D 회전 수학인 사원수가 첫째, 금융자산의 엇박자를 잡아내고 둘째, 포트폴리오를 지구본 위 최적의 경로로 굴리며 셋째, AI의 매개 변수를 대폭 줄여줍니다. 그리고 넷째로 환율 위기의 전염을 감지하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국가 경제의 계절 변화인 경기 순환까지 포착해냈습니다. 이 놀라운 5가지 사실이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박혔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여기에서 객관성을 위해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안내사항이 있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스 자료에 나타난 이 경제 분석 방법론들은 아직 주류 경제학의 표준 교과서에 안착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은 계량금융 분야의 실험적인 시도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전히 학계와 현장에서 치열하게 검증받고 있는 최전선의 이론들임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호기심을 폭발시킬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소스 자료의 마지막을 보면 아주 스치듯이 옥토니언 기반 팔자산 모델로의 확장이 언급되더라고요. 아, 옥토니온이요. 사원수가 4차원이라면 옥토니온은 무려 8차원의 공간을 다루는 수학이죠. 8차원이요?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미래의 금융 AI가 8개의 자산을 얽어맨 8차원의 공간에서 위기 경보를 울린다고 가정해보죠. 네, 당장 다 빨아라. 이렇게요? 네. 그런데 인간의 3차원적 인지 능력으로 그 AI의 8차원적인 판단을 과연 신뢰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학적 완벽함과 인간의 직관이 완전히 결별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와, 4차원 지구본만 상상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8차원 공간에서 울리는 위기 경보라니요. 보이지 않는 차원을 읽어내는 기계와 우리의 직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분도 스스로 이 기묘하고 매력적인 화두를 씹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깊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뵙겠습니다.